오늘은 본격적인 강의에 앞서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리딩방, 특히 유료 리딩방을 조심하라는 메시지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선한 의지를 가지고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집단지성을 형성하며 주식 공부도 하고 서로 가진 정보를 나누는 모임의 리딩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항시 사기꾼들은 우리 주변에서 덫을 놓고 순진한 개미들의 주머니를 털어먹을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다른 유튜버의 영상을 퍼왔습니다. 일단 보시고 더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부자라이프란 채널의 영상 중 투자 리딩 누구나 알지만 당하는 수법이란 영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자라이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 그들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전 영상을 보지 못한 분은 오른쪽 상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어떻게 사기를 치는지에 대한 방법과 사기를 당하지 않는 예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그들이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사기를 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람들을 모은다. 2.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3. 사람들을 골라낸다. 4. 행동대장을 만든다. 5. 진짜 사기가 시작된다. 이렇게 5단계를 거쳐서 사기를 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을 모은다. 주식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처음엔 주식 종목 무료 추천이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수익률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자신의 능력을 보여준다. 무료 추천과 광고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았다면 모인 사람들을 상대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면서 종목 추천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시장의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을 아무거나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주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람들을 골라낸다. 예를 들어 무료로 종목을 5개 추천했다면 2개에서 3개는 상승하는 확률이 나옵니다. 이유는 주식은 상승, 하락, 보합 이 3가지 상황만 나오게 됩니다. 보합의 경우는 다음날 다시 기다리면 되기 때문에 상황에서 제외합니다. 그러면 주식시장은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2가지 상황만 나오게 됩니다. 무료로 종목 추천을 해주면서 사람을 1000명 모았다면 종목 추천 실패로 500명이 떠나도 500명은 남게 됩니다. 여기서 남은 500명은 다시 한번 리딩방을 믿고 또 투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500명에서 250명만 남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해서 125명, 63명, 31명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남은 31명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31명이 행동대장이 된다. 이렇게 남은 31명은 주식 리딩방 사람들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믿게 됩니다. 이유는 4번이나 종목을 추천해줬는데 모두 상승을 하는 기적을 봤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31명이 각자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이런 방법으로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벌었다는 말을 전달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지인들이 불나방처럼 모두 주식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31명이 3명씩만 데리고 온다면 약 100명이 다시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누구나 알지만 당하는 사기 수법인 폰지 사기가 이렇게 발생하게 됩니다. 폰지 사기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번째, 진짜 사기가 시작된다. 이제 이렇게 다시 모인 약 100명의 사람들에게 유료로 리딩방을 운영한다고 말을 하면서 한 달에 얼마씩 고정 금액을 받기 시작합니다. 1인당 10만원씩 100명이 되면 주식 리딩방 사람들은 고정 금액으로 월 1000만원의 수입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고정 수입을 받은 주식 리딩방 사람들은 계속 종목을 추천하면서 고정급으로 받은 돈을 먼저 종목에 투자하고 주식 초보와 주린이들에게 추천 종목으로 먼저 매매한 종목을 추천하게 됩니다.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미리 종목을 모아놨기 때문에 추천을 통한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거의 높은 확률로 수익을 발생시키면서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기를 치면서 수익을 얻어내고 리딩방 사기꾼은 회원들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사기를 치고 모든 회원이 떠나게 되면 다시 처음부터 새로운 주린이들을 있는 곳으로 가서 똑같은 방법으로 사기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사기를 치는 주식 리딩방의 실체입니다. 이런 사기 방법은 알면서도 당하게 되니 항상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주식 리딩방 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처음 주식 투자를 하게 되면서 주식 리딩방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신기하고 진짜 그런 게 있나 싶은 유혹에 빠집니다. 리딩방에 살짝 들어가 보지만 처음엔 본인이 스스로 거기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리딩 사기 예방법은 딱 하나. 항상 의심을 하고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위해 돈을 벌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는 하되 신뢰는 하지 마세요. 본인 스스로 투자 전문가가 되었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할지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원칙을 스스로 만들었는데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주지 모르는 사람에겐 귀찮거나 힘들어서 알려주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모르는 공짜 돈은 없다는 생각을 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들지만 않더라도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공부와 경험 없이 유행만 바라면서 누구는 이렇게 벌었다더라, 저렇게 벌었다더라 이런 것들은 없다는 생각으로 본인만의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리딩방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작은 커뮤니티를 이루면서 서로 피드백을 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리딩방들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항상 소수의 사기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됩니다. 항상 스스로 의심이 생긴다면 무조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사람들의 생각들을 확인하고 본인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정도의 생각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잘 맞춰서 가고 있다는 믿음으로 천천히 자기만의 길을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 끝에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주식으로 망하는 5단계 과정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었는가 하면 실제로 제 주위에서 이런 사기 수법에 당해 피해를 본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그 누구에게라도 의지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스스로 실력을 키우고 비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투자 철학을 확립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매매법을 가진 슈퍼개미와 토론을 벌이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논리적으로 그 슈퍼개미에 치지 않을 수 있을 만큼 확실한 나만의 매매법을 완성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을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투자 자체는 여러분들의 판단으로 하셔야 합니다. 절대 저에게 의지하셔도 안 됩니다. 스스로 두 발로 딛고 서신 후에 차후에 불개미 군단 공동체에서 다 같이 만나면 됩니다. 제가 주식학교를 설립하면 분과별로 나누어 조직을 체계화할 것입니다. 스윙 전문가, 단기 투자 전문가, 장기 투자 전문가, 단타 전문가 이런 식으로 지도자를 양성하여 주식을 처음 배우러 오시는 분들에게 멘토 역할을 할 사람들을 선별할 것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실력입니다. 그리고 자기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있는 분을 뽑을 것입니다. 또한 본격적인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되면 팀을 나누어 기업 탐방을 통해 어떤 한 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할 것입니다. 단지 시장에서 모멘텀만 좋다고 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튼실한 재무구조와 건전한 경영 철학을 가진 기업인지를 파악하여 SNS를 통해 그 기업을 홍보할 것입니다. 제가 그런 기업들이 될 만한 후보군을 차근차근 뽑아놓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참으로 이상한 곳입니다. 한마디로 거품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전설적인 투자자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주식시장은 환상을 쫓아 꿈을 만들어가고 또 그 꿈이 물거품처럼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동화의 세계와도 같다. 우리 인간은 꿈과 희망을 먹고 사는 동물입니다. 꿈이 없는 삶은 삭막한 사막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요행을 바라지 말고 차근차근 소걸음으로 가면서 실력을 키우시길 바랍니다. 매매일지를 쓰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습득한 지식을 실전에서 실험하면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중에 내가 고수가 되고 나서 누가 투자 자문을 한다면 그 매매일지를 보여주세요. 당신도 이런 과정이 없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조언을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매매일지를 후손들에게 남겨주세요. 내가 얼마나 치열하게 공부하며 살아왔는지 보여주세요. 후손들에게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그 매매일지 하나가 더 귀한 무형의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플루언서 에르메란 분이 YIK란 기업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분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르메입니다. 오늘은 최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반도체 장비 관련주 YIK 종목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최근 1년 기준으로 주가는 102%나 상승하였습니다. 최근 1년 코스닥 지수가 23%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평가 구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출은 전분기 대비 8.5% 하락했으며 영업이익도 33% 감소한 상태입니다. 전체 자산 중 부채 비중이 50%가 넘어가면 저는 안 좋게 봅니다. 이 기업의 경우 부채 비중이 28%로 굉장히 좋은 재무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종업계 중 자산 총계가 높은 순으로 따지면 SFA 반도체, YIK, 한양디지텍, 시그네틱스, PMT 순입니다. YIK는 국내에서 유일한 고속 메모리 테스터 장비업체로 최근 759억 원 규모의 반도체 검사 장비를 삼성전자와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 주식이 크게 상승해온 이유는 CXL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11.7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양사 간 반도체 관련 협업이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CXL은 반도체 업계에서 AI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규격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2028년에는 약 2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7년 이후에는 업계의 모든 CPU가 CLX와 연동되게끔 설계되면서 CXL 전용 D램이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 분야 전문 기업인 YIK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YIK는 매출의 비중이 삼성전자에 기울어져 있다는 것이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삼성전자에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단점이죠. 더 많은 매출과 안정성을 위해 이 부분을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불개미 각자가 이렇게 한 종목씩 기업 분석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관심을 가진 종목에 대해 인플루언서들과 유튜브에서 전문 애널리스트 분석을 참조해서 나름대로 리포트를 작성해서 저에게 보내주시면 제가 제 블로그에 게시하겠습니다. 나중에 카페가 만들어지면 그곳에서 테마별, 섹터별로 종목들을 나누어서 정리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든 기업 분석 리포트를 작성해 주시면 일단 제 블로그에 게시하겠습니다. 지금 제 구독자가 2,000명이 넘으니까 한 사람이 하나씩만 분석을 해도 단순 수치로 2,000개의 리포트가 작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종목에 관심이 생기면 바로 이 기업 리포트를 보고 그 종목에 대해 진입을 할 때 참고 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집단지성입니다. 이러한 자료를 인공지능에게 계속 학습시키면 나중에 이 녀석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이 종목이 어떤 구간에 와 있는지 분석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에게 계속 학습시키면 나중에 이 녀석이 투자 포인트를 자문해주기도 할 것입니다. 저는 머릿속에 이런 아이디어가 수백 개나 더 있습니다. 하나하나 구현해 갈 것입니다. 하지만 구독자 여러분의 참여 정신이 없으면 이런 아이디어가 다 쓸모가 없어집니다. 급한 거는 아니니까 종목 공부하시면서 천천히 이런 기업 리포트를 하나씩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했지만 차트상 좋은 자리가 나오면 바로 제보 부탁합니다. 제가 검토해보고 동영상에서 차트 분석하면서 거시기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기업 분석을 해본 YIK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제 이메일 주소와 블로그 주소는 영상 하단에 깔아놓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4분할 차트를 가져왔습니다. 먼저 오른쪽 아래 주봉부터 보겠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처음에는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가파르게 급등을 하다가 다시 급락해버립니다. 저 정도 급락이면 아마 이 기업에 어떤 악재가 발생되었을 것으로 추측되어집니다. 그랬다가 다시 급등합니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악재가 사실은 근거가 없는 루머나 가짜 뉴스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뉴스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트레이더는 뉴스를 절대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그 트레이더는 그 뉴스를 믿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뉴스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에서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는 뉴스가 터졌다면 이것은 진짜 뉴스입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기 좋으라고 찐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지만 이것과 다른 종류의 뉴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를 세력 뉴스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한 종목에 2년 내지 3년 정도 꾸준하게 저점 매집을 해온 종목이 있습니다. 이제 세력들은 이 주가를 부양시키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에게 호재 뉴스를 만들어 살짝 흘립니다. 혹은 증권가 찌라시로 만들어 각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에게도 흘립니다. 그 뉴스가 인터넷에 뜨고 증권사 펀드 매니저들이 급하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투자자들에게 메시지를 날립니다. 시장에 급 관심을 받으며 그 종목이 급등하기 시작합니다. 3연상까지 날아갑니다. 광기의 랠리가 시작됩니다. 천정부지로 날아가던 주가가 어느 날 하락세로 돌아섭니다. 하지만 개미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존버합니다. 끝간대를 모르고 주가는 하락합니다. 거의 바닥까지 주가가 떨어집니다. 절망한 개미들은 그제야 진실을 깨닫고 손절을 합니다. 저는 이런 현상을 주식시장에서 수도 없이 목격했습니다. 작년의 대표적인 사례가 영풍재지 주가 조작 사건, 이화그룹주, 초전도체 테마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찐뉴스와 세력 뉴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급등한다고 무턱대고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업 리포트가 필요합니다. 이 기업 리포트를 작성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생깁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 반도체와 온디바이스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분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찐 뉴스입니다. 잡더라도 용의 꼬리를 잡아야 합니다. 용의 허리에 올라타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하는 것은 새끼용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조금 비유가 잘못되었네요. 새끼용은 성장하려면 시간이 걸리니까 잠자는 용, 즉 잠용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잠자고 있지만 이 용이 깨어나면 천지를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승천할 수 있는 그런 잠용을 찾아야 합니다. 공부하다 보면 자연히 안목이 생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잠용이 깨어나서 기지개를 펴는 타이밍을 잡으면 됩니다. 즉 대시세의 초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같이 연구하다 보면 올해 최소 하나 내지 2개 정도는 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면 계좌 복구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런 거 하나 잡으려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저에게 2,000명의 동지들이 생겼습니다. 2,000명이 마음을 모아 합심해서 이런 종목 하나 못 잡는다면 그건 집단지성이 아니라 바보 집단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합심해서 한번 해보자고요. 다시 월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저점을 찍고 나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갑니다. 2021년 최고점을 찍고 하락세를 이어갑니다. 하락 추세일 때 보통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외봉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2022년 말까지 추세 반전을 하지 못하다가 2023년 연초부터 반등을 시작합니다. 작년 초에 상승세를 보였다가 쌍봉을 찍고 다시 하락세로 전환됩니다. 이때가 바로 시장의 모든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던 시점이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쪽에 몰렸던 수급이 반도체,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반도체 쪽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 종목도 2023년 말부터 반등이 시작되어 급격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시점에 삼성과의 계약과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가 시장에서 급부상한 시기와 맞물리는 시기일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주 반도체 이야기도 했지만 이제 시장에서 반도체도 무조건 인공지능 AI와 연관성이 있어야 부각이 되어집니다.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로봇, 의료기기, 자율주행, 블록체인, 메타버스 등등 AI와 연관되지 않은 개별 섹터들은 단기적인 이슈로 잠깐 반짝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진짜 AI 전성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은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미래이기도 합니다. 인류 문명 전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분명 AI 관련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 생태계에 맞는 CPU와 그와 관련된 CXL 전용 D램 개발업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일봉을 보겠습니다. 주봉상의 급격한 상승이 일봉상에서는 완만하게 표현되어집니다. 주봉상에서는 이전 상황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급등으로 나타난 것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 주목도가 높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앞서 인플루언서가 언급한 것처럼 고평가 구간이기에 대응력이 떨어지는 주린이 분들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종목입니다. 물론 주린이 분들 중에서 이 분야의 전문가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 시장에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라면 몸으로 체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과감히 투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주린이 분들은 무조건 바닥에서 최초로 치고 올라오는 종목을 줍줍기법으로 1년 동안 말 그대로 줍줍하시면 됩니다.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적용이 되면 최저 거래량을 활용해 보시면서 눌림목 매매를 조금씩 터득해 가시길 바랍니다. 다시 일봉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최저점에서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되겠네요. 하지만 중수분들은 바로 한 타임 전에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한 타임 전에 거래량의 막대 그래프가 볼벤선을 뚫고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원칙으로 따지면 타점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전 거래량과 비교하면 뚜렷하게 거래량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타점으로 삼기에 충분한 자리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을 만족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상황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첫 상승 이후 바로 조정이 나옵니다.
단기 차익을 노린다면 다음날 장 초반의 고점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빨리 먹고 빠져야 합니다. 중고수분들은 알아서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 다만 주린이 분들은 이런 단기 대응이 잘 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면 느긋하게 기다리는 겁니다. 상승 초입에서 타점을 잡았기에 참을성 있게 기다리며 오히려 반등 시기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2차 타점을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입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입니다. 주린이 분들은 조금 의아해하실 것입니다. 가격 캔들에서 음봉이 떴는데 진입해도 되나요? 이렇게 반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게 바로 매물소와 음봉입니다. 저 음봉의 희생이 있기에 다음에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가만히 보면 음봉의 종가가 전날보다 상승해 있습니다. 캔들 자체는 음봉이지만 가격은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 음봉의 종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수분들은 바로 전 타이밍에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최저 거래량에서 말이지요. 가만히 보시면 거래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가격은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도 물량을 소화하면서도 매수세가 받쳐주어 주가가 하락을 하지 않고 보합권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저 거래량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과감하게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양봉입니다. 매수세가 매도세를 이겨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계속 가격이 보합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후 거래량이 급감하는 점에서 매수 타점을 잡을 줄 알아야 합니다. 최저 거래량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 캔들에서 매도세를 다 받아냈기에 중간 단계 없이 바로 최저 거래량이 등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겁이 나시면 바로 요 타이밍에 들어가도 됩니다. 역시 최저 거래량 뒤에 양봉이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니 캔들 공부할 것이 또 하나 나오네요. 세 번째 타점 전에 가격 캔들에 음봉 두 개가 보입니다. 저 캔들들을 제가 해석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앞에 음봉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다 달린 도지형 캔들입니다. 매도세와 매수세가 치열하게 경합을 벌인 흔적입니다. 그런데도 가격 자체는 이전보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또 다음 음봉은 아랫꼬리 음봉입니다. 아랫꼬리는 상승 의지입니다. 고수들이 좋아하는 연어 캔들입니다. 저항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다시 전체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보합권, 즉 박스권 공략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최저 거래량이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 진입하면 됩니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하락 추세이든 횡보 기간이든 동일하게 최저 거래량 지점이 매수 타점이 된다. 요것도 매매일지에서 정리하고 밑줄 쫙 되겠습니다. 제가 30분봉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동일한 구간을 타원으로 표시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30분봉상에서 저 구간만 확대해 보겠습니다. 큰 차트로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여하튼 저 구간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 일봉상에서 애매했던 구간이 확연히 드러나게 되네요. 제가 일봉상에서 디테일하게 캔들 분석했던 것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패턴이 보이시나요? 그렇습니다. 개미털기 공중부양, 급상승, 개공급이 많네요. 일봉상에서는 횡보 구간으로 해석했던 구간도 30분 봉상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하락 구간에서 공중부양이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30분 상에서 애매했던 구간을 3분 봉상에서 보니 공중부양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 타점 잡기가 애매한 구간이 나오면 30분 봉상에서 확인한다. 30분 봉상에서 애매한 구간이 나오면 3분 봉상에서 확인한다. 관건은 공중부양의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것이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낮에 일이 있어 외출을 했더니 피로가 좀 쌓였나 보네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입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아, 종목 공부하시면서 조금씩 기업 리포트를 써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